김소희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멋진 카페 오니까요. 분위기도 너무 좋고 마음도 편해지는데요. 카페에 자주 오시나 봐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제가 영어 책을 냈어요. 그래서 영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이제 지방 강연이나 여러 군데를 다니다가 보면 이제 질문 내용들도 대부분 영어 교육을 어떻게 시킬지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영어 교육을 좀 더 알차게 받을 수 있는지 지금 연구도 하고 강연도 하고 상담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김소희 선생님 하면 그 많은 어머님들께서 강남 엄마라는 호칭을 떠올리실 텐데요. 어떤 기회로 이런 호칭을 쓰게 되셨나요? 첫 책 아이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강남 엄마라는 책이 나오면서요. 네. 그 책이 나올 때쯤 강남 엄마에 대한 좀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쓴 책이 좀 관심을 끌게 됐었고 그 바람에 강남 엄마라는 별칭을 또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 따끈한 시간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선생님의 책 강남 엄마의 영어 교육 바이블이란 책인데요. 간단하게 이 책에 대해 소개 좀 해주시죠. 이 책 이름이 강남 엄마의 영어 교육 바이블이다 보니까 강남 엄마들이 시키는 영어 교육에 대한 얘기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원래 제가 생각한 부분들은요. 이제 강남에 살지 않더라도 이제 영어 교육을 어떻게 시킬지에 대한 것을 더욱더 포인트를 두고 만든 책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교육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영어 교육을 언제부터 시킬지 혹은 어떻게 시킬지에 대해서 이제 결정하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지금 돌 때라든지 돌 지난 아이들에게도 영어 교육을 만약에 시키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시켜야 될지는 막연한 거죠. 물어보기도 어렵고 대부분의 이제 책들은 이제 초등학생, 중학교 이상 상태에서 영어 교육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제들이 많이 있는데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지, 그 다음에 영어 기간은 어떤 걸 이용해야 될지, 영어 교재는 어떻게 써야 될지, 그 다음에 교육을 시키기 전에 고려할 점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마음 먹고 시키고 싶은 시기에 해당되는 여러 다양한 정보들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책을 만들었고요. 이 책은 아이 성향별로도 좀 아이 성향과 부모의 성향에 맞게 교육시키는 동안에 겪게 되는 즐거움과 어려움 같은 것들도 잠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교육 과정에 대한 소개가 진행이 되어서요. 실제로 초등학생 때부터 영어 교육을 시작하더라도 이제 어떤 교육 과정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아이가 준비를 해야 될지 그런 문제점들을 제안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활용할 수 있는 영어 교육 매체라든지 그 다음에 영어 교재를 살 수 있는 곳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 공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셨는데요. 우리 어머님들께서 어떻게 준비하고 또 대처하셔야 할까요? 영어 교육 하면은 공교육에서 크게 많이 도움이 못 된다고 생각들을 하세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사교육을 통해서 시키더라도요. 대부분은 실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사교육 기관에서는 주로 입시 위주의 목표를 세우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반면에 실제로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교육 과정을 잘 이해 못하고 영어 교육 계획을 잡을 경우에는 실패하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는 영어의 재미를 잃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 교육 과정을 정확하게 알고 그 시기에 맞게 영어 교육 스케줄을 잡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서 영어 교육 과정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가정주부로 아이들의 교육에 전념하셨는데 좀 아쉽지는 않으셨나요? 부모라면 누구든지 초보 때가 있었거든요. 네. 저도 실은 초보 엄마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에게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몰랐었고 또 어려웠었던 문제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아이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권해서 시킨 적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하고 사이도 나빠졌고요.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할지 몰라서
제가 이제 아이에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때는 어떻게 대처할 건지 아이의 생각을 물어보기도 하고 또 아이의 생각을 듣고 다시 도와주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이하고 관계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그 결과도 좋게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아이들하고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의논하면서 같이 고민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았나. 그래서 아이들에게 참 많이 배웠습니다. 아이들에게 많이 배웠다는 선생님의 그 한마디가 참 인상 깊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맘스팁을 보시는 어머님들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영어 교육을 시키겠다고 생각은 하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시켜야 될지는 실은 정확하게 정해놓고 있지를 못한 형편이에요. 지금 현재 교육 과정에서는 의사소통 교육의 중심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 교육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말하고 듣고 읽고 쓰고 하는 교육을 통합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빼지 않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교육 과정이 지금 구성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부모님들께서 영어 교육 계획을 잡으실 때는요, 이 4가지 영역을 통합적으로 교육시키는 계획을 잡으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내용 중에서 빠진 영역이 있다면 어머니들께서 집에서 그런 부분을 보충해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멋진 곳에서 좋은 시간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